우리 세계에는 재미있는 직업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한 직업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만큼 매력적이고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원. 보디가드의 일상은 자신 이외의 누군가를 호위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키느냐에 따라 이 직업은 비교적 안전할 수도 있지만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경호원의 수는 공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제외하고도 약 10만 명에 달하며 그 수요는 나날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는 곧 다시 말해 경호원들이 피해를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경호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정보가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임업가. 나무를 벌채하거나 자른 나무를 날라다가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임업가입니다. 임업이 위험한 이유라고 한다면 벌목한 나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러져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작업 자체도 혹독한 기상 조건 아래 외딴 산림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업에 있어서의 노동재해 발생 수는 평균의 20배라고 하는 통계도 있어 작업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직업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부. 우리들 대부분은 낚시라고 하면 호숫가에 앉아 햇볕을 쬐며 바쁜 일상을 잊고 휴가를 즐기는 그런 잔잔한 취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현실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어부는 매일 다양하고 무거운 어업용 도구들을 짊어진 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어업 종업자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117명으로 무척 높은 편이며 이 수치는 다른 위험한 직업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비율입니다. 공병. 공병의 임무에는 지뢰 부설뿐만 아니라 그 처리도 포함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숙련된 솜씨로 지뢰나 기뢰의 위치를 특정하고 제거합니다. 현재도 이러한 인력에 의지한 제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용 중장비를 사용해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신의 지뢰 제거기를 사용해도 그 성공률은 80%에 불과합니다. 반면 인력에 의한 제거 작업은 99.6%로 높은 실적을 자랑합니다. 단 나머지 0.4%라는 숫자를 통해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턴트맨. 스턴트맨이 아주 위험한 직업군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해 보입니다. 스턴트맨이나 스턴트우먼은 영화 팬들에게 박진감 있는 장면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같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총알에 맞거나 건물 지붕 위를 점프하며 이동하는 등 매일같이 아슬아슬한 칼날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스턴트맨 1000명당 3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동물원 사육사, 맹수꾼. 사자, 코끼리, 악어, 뱀, 범고래 등 야생동물의 포획이나 사육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물론 동물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있고 그 분야의 달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듯이 자칫 잘못하면 동물들이 그들을 덮칠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육사가 우리 안에 들어간 순간 이미 그에게는 동물에게 덮쳐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만일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도망쳐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들 모두가 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관. 소방관의 임무라는 것은 무척이나 혹독합니다. 산림 화재 등의 진화 활동과
활활 타는 가옥에서의 구출 활동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화 작업이 한창일 때는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불이 빨리 번지면 소방관들 자신이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을 계속 흡입하게 되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기도열상, 호흡기 질환 등을 겪을 위험도 있습니다. 구조대원 화재나 해난사고 등의 인위적 재해 혹은 지진, 토사 붕괴,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잔해 등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것이 수색 구조대원의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재난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구조대원들은 항상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항상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과 공존하며 그 임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인, 경찰관 군인이나 경찰관이라는 것도 위험한 직업 리스트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발적인 혹은 강제적인 애국심에 따라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미는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장 강도나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에게 살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혼란의 수습이나 군사행동 시에도 역시 많은 위험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악행은 쉽게 드러나지만 선행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탄광 노동자 탄광 노동자의 일은 듣기만 해도 상당히 힘들고 위험해 보입니다. 채굴 현장까지 내려올 때마다 호흡을 보호하고 산소를 확보하기 위한 전용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이외에도 메탄에 의한 폭발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탄광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분진을 흡입해야만 하고 중금속, 소음, 유해가스 등 각종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기공사, 수리업자 전기를 다루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고압선의 감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고위험 구역에 항상 몸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 일을 더 위험하게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기상 조건이 나쁠 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게다가 언제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질지 모릅니다. 10만 명당 약 23명의 근로자가 이 직업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라늄 채굴자 역시나 또 만만치 않게 힘들어 보이는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우라늄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천연 원소로 원자력 발전의 핵 연료이기도 합니다. 유해 중금속인 동시에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들이마시거나 피부를 통해 사람의 체내에 흡수되면 끔찍한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런 우라늄을 채굴하는 작업 자체도 많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위험합니다. 깊은 채굴장은 지하 2km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해서 그런 곳으로 가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조금이라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방호복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은 엄격히 규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과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또 놀러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